LNF를 신규로 매수하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은 투자 포인트와 관련된 내용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좀 중장기적으로 수익을 좀 크게 볼 수가 있고, LNF 마찬가지로 2024년에는 엄청나게 큰 수익을 좀 안겨줄 종목이라는 거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일단은 투자 포인트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SK온과 13조 원 계약을 일단 했죠, 3월달에. 근데 이게 시작에 불과합니다. 추가 수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았고요. 3월달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SK온과 13조 원 양극재 공급 계약을 통해서 7년간 30만 톤을 납품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전기차 30만 대가량 차량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양극재를 납품을 했는데 이게 하이니켈 단결정이 굉장히 좋은 특허 기술이에요. 그래서 니켈 함량을 88%나 들어가기 때문에 파우치형 전지에서는 최초로 탑재를 하는 게 현대차입니다. 이게 뭐냐, SK온의 최대 고객사가 현대차예요. 근데 현대차에서 인정을 한 거죠, LNF를. 그렇기 때문에 납품이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현대차는 이와 같은 파우치형의 전기차는 북미 지역에서 대부분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SK온이 최근에 이제 양극재 경쟁사 의존도를 좀 낮추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 단일적으로 계약을 하면은, 얘네가 예를 들어서 SK온과 LNF SK온만 이제 독자적으로 계약을 했어요. 근데 얘네가 약간 좀 문제가 생겨서, 그러면은 문제가 여태 13조 원이라는 계약을 했는데 얘네가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계약을 가지고 있던 업체들에 대비해서 의존도를 좀 낮추려고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SK온의 최대 고객사인 현대차 그룹 향해 LNF 양극재 도입을 통해서 활용도를 대거 향상시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혜가 가능하다. 뭐가? 하이니켈 단결정 양극재가. 이해되셨나요? 네, 2023년은 LNF로서는 너무 힘든 시장이었어요. 물론 2차 전지 관련돼서 종목들이 뭐 에코프로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이 올랐지만은, 유독 LNF만 오르지 않았던 건 뭐냐면, 2021년, 2022년도에 이미 대거적인 수주를 통해서 이미 LNF가 많이 올랐었어요. 근데 2023년 시장들은 수주의 시작을 좀 알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달에 SK온과 13조 원 계약을 했고, 또 다른 계약을 했죠. 그리고 추가 수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래 내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2024년은 리튬 톨링 시스템과 전구체 등으로 신규 사업 확장을 통해서 수직 계열을 좀 강화를 했습니다. 체질 개선이라고 하죠, LNF가. 그래서 응급제 사업으로 강도를 좀 높여서 변화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신기술을 통해서 하이니켈 단결정이죠,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고객사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보다 추가 수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국내외 완성차들과 논의 중이었던 여러 건의 추가 수주 가능성이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에 기존의 LNF가 이제 원통형 배터리인 LG 에너지 솔루션의 선양의 의존도 문제를 좀 해소할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LNF의 주된 재료가 뭐냐, SK온 13조 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추가적인 수주 확대 가능성과,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이제 원통형 배터리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원통형 배터리 LG 에너지 솔루션 향 이슈가 되면서 주가가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결국에는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이미 경쟁사 대비해서 뒤처졌던 수주 협의가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좀 낼 수가 있고, 고객 다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저평가 요인이 해소될 것이기 때문에 실적 개선 또한 많이 높아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LG 에너지 솔루션에 이제 편향되어 있던 매출이 SK온 13조 원 계약이라는 통해서 고객 다변화가 좀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매출은 이미 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이익 추정치를 따지고 보면 분기별로 전년 대비엔 좀 낮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전에 너무 높게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니켈 값이 고점이었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바닥권을 다지고 있는 상태라. 그래서 그때는 이미 너무 많이 높게 나왔었기 때문에 얘네가 아무리 잘해도 분기 전년 대비 실적은 좋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전기차 수요가 이제 회복되기 시작하거든요. 2분기 이후부터는 이제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양극재 출하량 증가는 결국에 주가를 회복기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차트를 좀 알아보기 전에 관련된 사진 하나 좀 보시고 가시겠습니다. 일단 보시게 되시면은 국내외 양극재 기업 간의 이제 기업의 시장 가치를 세전 영업이익으로 나눈 값을 좀 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LG화학부터 시작해서 LNF,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 그 다음에 포스코퓨처엠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
LNF 거를 봐야 되는데 LNF 차이가 계속해서 수직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미 그 바닥을 찍었다고 좀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시장 가치가 점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현재 주가가 조금씩 더 높아질 수가 있다. 이렇게 사진으로 좀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사진으로는 LNF의 연간 생산 캐파 추이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2024년, 2023년, 2022년 공장이 정상 가동가 되면서 이제 상공장도 완료가 되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테슬라와 LG 에너지 솔루션 향 원통형 배터리 양극재, 아까 말씀드렸죠. 관련돼서 이제 계속해서 캐파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좀 볼 수가 있죠. 물론 고점 대비해서 지금 박스권이 형태지만은 이런 관련된 그 기업 시장의 가치라든지 그리고 원통형 배터리의 캐파 추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시게 되시면 결국에는 LNF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뗄래야 뗄 수가 없겠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SK온과 13조 원 계약은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은 원통형 배터리에서도 수익을 보고 그리고 파우치 형태에서도 수익을 보고 기업에 대한 다각화는 결국엔 LNF 주가가 좀 더 크게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좀 보시게 되시면 LNF의 이제 연간 생산 캐파 추이입니다. 아까 보셨던 이제 테슬라의 원통형 배터리 전지 생산 캐파 전망이고요. 2030년에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원통형 배터리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원통형 전지 생산 캐파 추이를 보면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차트를 좀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LNF의 양극재 수출 데이터 토이를 보게 되면은 2022년 10년 이후부터는 좀 하락을 많이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에 수주량이 엄청나게 공개가 되었다고 하면은 2023년의 수주는 시작을 좀 알렸다. 이미 좀 조정 부분에서 좀 꺾이긴 했지만 그래서 차트를 보시게 되더라도 박스권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을 좀 보시게 되시면 테슬라의 중국 내 월간 판매를 좀 보게 되면 LNF가 테슬라랑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계속 엮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원통형 배터리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셨나요? 원통형 배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2년, 2023년, 2024년 판매 추이를 보면은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전년 대비해서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다음 사진을 좀 보시게 되시면 리튬 가격 추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리튬 가격이 2022년 고점을 찍고 지금 바닥을 지금 2024년대까지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관련돼서 이미 리튬 원자재 가격은 떨어졌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2차 전지는 영업적인 부분이라든지 매출적인 부분이 계속해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사용 용도가 많을수록 수요와 공급의 차이를 잘 알고 계시잖아요. 결국에는 많이 할수록 니켈 가격도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저희가 차트를 통해서 LNF 목표 주가가 얼마인지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께서는 어느 정도에서 평단가를 좀 낮춰야 대응이 가능하신 부분에 대해서 차트적인 부분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NF 차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장이 반등을 해서 종목이 좀 추가적으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여기서 풀매수가 좀 들어갔잖아요. 제가 요 자리 분명히 이 자리까지 내려오면 풀매수 들어가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체험방에 계신 분들도 여기까지 풀매수가 들어가서 지금 한 14% 정도 수익권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체험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는 얼마다? 18만원까지 우리는 여기에서 플러스 25%까지 수익을 발생이 될 겁니다. 일단 여기서 비중이 거의 100%가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플러스 25% 먼저 수익 축하드리겠고요. 18만원까지 가는 이유를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자면 차트를 좀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패턴이랑 여기 패턴이랑 좀 기억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종목이 상승하고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오고 결국엔 폭발적으로 일어났다고 좀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로 LNF도 여기에서 기간 조정, 가격 조정 거치면서 한 번 더 폭발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왔을 때 요 캐파, 요 18만원까지 일단 1차적으로 매도를 하자고요. 그리고 나서 종목이 다시 요 밑으로, 요 밑에까지는 이제 더 이상 내려오진 않을 거예요. 저점 부위를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요 구간까지는 다시 한번 내려올 수는 있겠죠. 근데 요 밑에까지는 더 이상 내려올 힘은 없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장대 양봉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거래량이 계속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요 밑에까지 다시 또 한번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면 우린 여기 만약에 밑에까지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무조건 풀매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결국에는 건강한 조정 뒤에 결국엔 큰 상승을 도모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정이 온다고 하더라도 1차적으로 18만 원까지 일단은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18만 원이 이제 우리가 매도를 하고 나서 종목이 하락을 했다. 그러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매수를 진행을 해주시면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이게 조정이 와서 글로벌 지정학적 조정이 오거나 LNF가 이제 악재는 없어요. LNF가 만약에 그래도 매도 물량이 나와가지고 요 밑에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무조건 풀매수해야 됩니다.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여기 내려왔을 때 무조건 풀매수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LNF 관련돼서는 북미양 매출적인 부분이 SK도 이제 뚫어놨고, 마찬가지로 현대차 관련돼서도 매출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는 예정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여기까지는 안 내려온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는 LNF는 이제 매출적인 부분이 크게 개선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좀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바닥권에서 이미 매수가 들어갔으니까, 일봉으로 잠깐 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바닥권에서 매수가 들어갔으니까 1차적으로 수익은 줄 때 한번 챙기자고요. 플러스 25% 얼마다? 18만 원까지. 이해되셨나요? 신규로 진입하신 분들 바로 이 자리에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뭐 16만 원에 들어가가지고 18만 원, 뭐 수익률 얼마나 챙긴다고 들어가지 마시고, 조정이 다시 한번 왔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매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조정이 다시 한번 왔을 때, 15만 원 선 왔을 때, 그때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은 LNF는 3분기, 4분기, 올해 3분기, 4분기, 내년 2025년도에 전고체 생산량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매출적인 부분이 퍼포먼스가 계속해서 올라갈 예정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하방은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LNF 이번 영상에서 좀 알아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LNF가 만약에 이제 특별한 이슈가 있거나 그럴 때는 바로바로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